요사이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는 어김없이 성조기가 등장합니다. 대형 성조기도 등장하고요. 또 한 손에는 성조기, 한 손에는 태극기 이렇게 들고 흔드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고요. 자, 이 현상 우리 어떻게 봐야 할지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택광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택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미국 국기가 우리 집회에 등장하느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네.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기를 앞세운 시위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유 시위 할 때 보면은 자유의 신상을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때 이 자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역 개방, 예. 국경 개방, 신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극우 보수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성조기라든가 또 자유의 신상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예. 집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극우들이나 또 보수들이라는 거죠. 예. 물론 본인들을 극우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보수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애국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집회 이름도 태극기 집회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예.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애국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그 애국의 대상이 일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두 깃발을 들고 나왔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논리는 이겁니다. 이제 미국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한국의 구세주고 네.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혈맹 관계가 무너지면은 한국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극우이자 또 일부 보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아마 뿌리는 한국 전쟁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미제국주의 이런 식의 어떤 수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냉전을 통해서 그 건국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예.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다가 또 내전을 우린 겪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분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전 상황이라는 건 한국만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권헌익 교수라고 케임브리지에 지금 이제 계신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분이 연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냉전이라는 것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해 우리만이 그런 냉전의 어떤 피해자고 우리만이 그런 걸 겪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권헌익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죠. 여러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야말로 냉전의 각축이 벌어졌던 장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냉전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내전도 겪었다. 그렇죠. 내전도 겪고 거기서도 양민학살이 일어났고 제노사이드가 다 일어났어요. 예. 타이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미국기와 자기 자국의 깃발을 같이 흔드는 성조기와 자기의 깃발들을 같이 흔드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궁금한 이야기죠. 정말 궁금해요. 왜 우리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예. 저는 이게 이런 그 현상의 실마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인천의 자유공원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죠. 네. 그 자유공원에 가보시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더 장군 동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비슷한 어떤 그런 동상들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가보시면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최초로 와서 이제 발견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영국 장군 그 동상이 서 있죠. 예. 이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예. 1950년대 인천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건립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운동권 경문 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멋지게 적혀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투쟁에는 산도 불도 거침이 없다. 네. 이러한 정의로서 이러한 투쟁을 감행하여 자유세계의 노선 위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만인의 감격과 찬양을 몸에 두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기 이 동상의 주인공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맨 네. 서두가.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메가더 장군이 오셔가지고 한국을 구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로 네. 이렇게 전체 걸림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국의 구세주. 네, 그 이런 굉장히, 식의 의미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훌륭한 문인의 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그 길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우파들이 한국이 건립되는 과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투쟁과 전쟁.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근데 그럼 투쟁과 전쟁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과 전쟁이었겠죠. 그렇죠. 단순한 외적도 아니고.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네. 남북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허. 동포라는 것은 세포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민족주의 중에서도 서양 민족주의에는 이런 동포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포를 타고난 민족, 네. 나치 정도나 이제 아리안족의 동일한 피를 나누고 있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일반적인 민족주의에도 이런 그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상상력이 아주 들어있죠. 민족에 대해서. 예.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방에서 내려온 거죠. 말 타는 기마민족의 후예.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그 대학 연구소에서 한국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서 보니까 60% 이상이 동남아에서 왔다. 그런데 재밌는 건 거기 그 결과를 발표한 기사 댓글을 한번 가보시면 그게 반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기마민족이다. 왜 동남아냐. 유전자 분석 결과 네, 부인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만큼 과학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만큼 신화적인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민족에 대한. 근데 한국 우파들은 그 이미지가 이제 메가더 장군으로 대표된 한국 전쟁인 겁니다. 근데 이 한국 전쟁이 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새로운 세력.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공산주의자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때문에 같은 동포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빨갱이 적. 그리고 갑자기 네. 저 태평양 건너, 그죠? 이전 구한말에는 또 다른 그 양의의 어떤 적이라고 불렀던 조선 사람들이 그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근데 축이 바뀐 겁니다. 동포가 적이 되고 그렇죠. 오히려 이방인이 친구가 되는. 친구가 되는. 네. 아주 경천동절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심에 바로 한국 우파 또는 한국의 보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뒤바뀐 세계. 어떻게 예. 보면 신천지가 온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냉전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 정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혈맹이죠. 구세주입니다. 혈맹이면서 구세주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미국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죠. 또 우리 그렇죠. 아버지 같은 존재고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고 예. 그죠? 그래 그분에게 잘 보이는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엔 기다리 아저씨 신드롬 같아요. 기다리 아저씨 신드롬.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 또는 뭐 탄핵 반대 집회에 나타나고 있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법정 대리인이나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가 오늘 뭐 헌재에서는 네. 태극기를 흔들려고 하다가 제지당했다고 하던데. 태극기를 일단 들고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법정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셔가지고는 영어로 연설을 하셨어요. 영어 연설. 물론 뭐 다 영어로 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다른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일부 부분을 영어로. 부분을 영어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집회를 미국에서도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겠다 그러면서 영어로 잠깐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여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We are here to defend our country.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Today is the happiest time ever since I was born.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예. 이렇게 하고 We will get victory.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사실 뭐 맥락이 안 맞는 문장이 세 개인데 이걸 영어로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왜 영어로 한 겁니까? 그건 이제 미국 사람 들으라고 한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요즘에 예, 뭐 번역기도 많이 발달 구글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미국에 대해서 잘 안다. 또는 미국은 우리 편이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까? 미국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미국의 마음을 바꿔야지 이게 바뀐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원래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가 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일반인이든 또는 뭐 전문가들 잘 설명하지 못하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지는 현실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뭐냐 물어보면 사실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걸 연구하신 분이 아니고는. 그런데 그거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동포를 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건국을 도와준 것은 미국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깊게 각인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젊은 층들도 요즘 그런 집회에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은 또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시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의 구세주고 정말 우리를 도와준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공포심이 있었어요. 공포. 네. 공포심이 있었죠.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미국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 전쟁 과정에서 그 끔찍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건 공포심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지금 넷 우익이라 불리는 이 세대들 일베와 같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합리적으로 신봉하는 거죠. 미국의 그러한 효율성, 미국 자본주의, 미국의 어떤 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친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극우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힘을 숭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넷 우익들의 어떤 활동,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전이된 이런 친미주의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저는 좀 다르다 봐요. 훨씬 더 강력한 친미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것이죠. 미국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를 숭상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은덕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생각과 또 미국에 대한 공포심과 또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넷 우익들이 보여주고 있는 친미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가 미국이 가진 자본주의라든가 또 미국이 가진 군사력 이런 것에 대한 숭배예요. 실질적인 추상적 힘에 대한 숭배죠. 그래서 더 이제 실질적인 그런 극우적인 어떤 양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성조기를 함께 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둘 다 어쨌든 친미는 친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언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없는 세계 질서를 상상할 수 있느냐, 중국의 세계 질서로 한국이 들어가면 잘 살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넷 우익들이 그냥 그 이전의 어떤 냉전 세대 그 우익들처럼 감정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세계 질서를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질서가 붕괴하게 되면 무슬림 극단주의라든가 또는 북한을 비롯한 그런 테러 집단이라든가 또 중국과 같은 그런 패권주의가 부상할 것이고 거기 우리들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혼란기에 살기 싫다. 이런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합리적 언어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걸 근데 보수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이런 규정들은 전통적인 유럽 정치사에서 나온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유럽 정치는 제가 볼 땐 전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체제에서는 붕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에 오게 되면 진보 보수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하던 분들이 보수가 되는 것은 아주 빠르고요. 특히 식민지적 경험을 거친 나라들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진보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집권하고 또는 그 국가를 관리하는 차원에 가면 이제 우파가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대다수는 경성대학에 와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죠. 서울대의 많은 그 당시에 일본 교수들, 경제학과 교수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좌파 학자들. 왜냐하면 자기 본토에서는 잡을 못 잡으니까. 본토에서는 교직을 얻지 못하니까 식민지 변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양상들은 대부분 다른 식민지 국가에도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제자들이 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보시면은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들 또는 극우 경제학자들 불리는 분들의 스승들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생각들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알아라는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의 보수 쪽에서 이런 친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게 가겠군요. 그렇죠. 좀 다른 형태로 지속될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한국이 친미주의라 불러서 그렇지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대안은 없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이 생각이 하는 거죠. 한국의 친미주의라는 것은 사실 대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 들은 그 냉전 세대, 냉전 우익들도 마찬가지로 대안은 없다는 거죠. 소련을 선택했으면 봐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네. 이 대안은 없다라는 이 강력한 정언 명령을 넘어가야 된다고. 이것과 다른 대안은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죠.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다양한 대안을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딱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죠. 그게 바로 보수국 극우입니다. 이제 좀 왜 성조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흔드시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네. 남북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포라는 것은 세포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민족주의 중에서도 서양 민족주의에는 이런 동포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포를 타고난 민족, 네. 나치 정도나 이제 아리안족의 동일한 피를 나누고 있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일반적인 민족주의에도 이런 그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상상력이 아주 들어있죠. 민족에 대해서. 예.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방에서 내려온 거죠. 말 타는 기마민족의 후예.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그 대학 연구소에서 한국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서 보니까 60% 이상이 동남아에서 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거기 그 결과를 발표한 기사 댓글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반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기마민족이다. 왜 동남아냐. 유전자 분석 결과 네, 부인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만큼 과학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만큼 신화적인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민족에 대한. 그런데 한국 우파들은 그 이미지가 이제 메가더 장군으로 대표된 한국 전쟁인 겁니다. 근데 이 한국 전쟁이 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새로운 세력.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공산주의자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때문에 같은 동포라고 불렀던 사람.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예. 1950년대 인천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건립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운동권 경문 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멋지게 적혀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투쟁에는 산도, 불도 거침이 없다. 네. 이러한 정의로서 이러한 투쟁을 감행하여 자유세계의 노선 위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만인의 감격과 찬양을 몸에 두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기 이 동상의 주인공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맨 네. 서두가.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메가더 장군이 오셔가지고 한국을 구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로 네. 이렇게 전체 건립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국의 구세주. 네, 그 이런 식의 의미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훌륭한 문인의 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우파들이 한국이 건립되는 과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투쟁과 전쟁.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근데 그럼 투쟁과 전쟁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과 전쟁이었겠죠. 그렇죠. 단순한 외적도 아니고.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전 상황이라는 건 한국만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권헌익 교수라고 케임브리지에 지금 이제 계신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분이 연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냉전이라는 것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만이 그런 냉전의 어떤 피해자고 우리만이 그런 걸 겪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권헌익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죠. 여러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야말로 냉전의 각축이 벌어졌던 장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냉전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내전도 겪었다. 그렇죠. 내전도 겪고 거기서도 양민학살이 일어났고 제노사이드가 다 일어났어요. 예, 예. 뭐 타이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미국기와 자기 자국의 깃발을 같이 흔드는 성조기와 자기의 깃발들을 같이 흔드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궁금한 이야기죠. 정말 궁금해요. 왜 우리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예, 예. 저는 이게 이런 그 현상의 실마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인천의 자유공원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죠. 네. 그 자유공원에 가보시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더 장군 동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비슷한 어떤 그런 동상들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가보시면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최초로 와서 이제 발견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영국 장군 그 동상이 서 있죠. 예. 이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보수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애국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본인들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집회 이름도 태극기 집회라고 지금 붙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부르죠. 예.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애국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그 애국의 대상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두 깃발을 들고 나왔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논리는 이겁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미국이야말로 한국의 구세주고 네.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혈맹 관계가 무너지면은 한국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극우이자 또 뭐 일부 보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아마 뿌리는 한국 전쟁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미제국주의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냉전을 통해서 그 건국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예.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다가 또 내전을 우린 겪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분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예. 요사이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는 어김없이 성조기가 등장합니다. 대형 성조기도 등장하고요. 또 한 손에는 성조기, 한 손에는 태극기 이렇게 들고 흔드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고요. 자, 이 현상 우리 어떻게 봐야 할지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택광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택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미국 국기가 우리 집회에 등장하느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기를 앞세운 뭐 시위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자유 시위 할 때 보면은 뭐 자유의 신상을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때 이 자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역 개방, 예. 국경 개방, 뭐 신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극우 보수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뭐 미국 성조기라든가 또 뭐 자유의 신상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예. 집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극우들이나 또 보수들이라는 거죠. 예. 물론 뭐 본인들을 극우라고 지칭하진 않지만